오, 이번에 OS가 싹 다 26이네. 야, 이거 디자인 뭐야? 야, 패드에 드디어 멀티 윈도우를. 자, 그럼 애플 인텔리전스인데. 내년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시간 기준 이번 주 10일 새벽에 애플에서 WWDC 2025가 개최되었습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애플에서 발표가 진행되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이 애플 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공은 아이패드 OS였다. 그렇지만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WWDC를 통해서 공개된 iOS부터 아이패드 OS까지 핵심만 모아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그렇다면 바뀐 애플의 OS 자세하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의 iOS입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이 iOS의 넘버링인데요. 올해까지 사용되었던 18에서 iOS 19로의 넘버링이 아닌 내년 26년도까지의 이 iOS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 iOS 2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OS의 디자인이 조금 유려하게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iOS뿐만이 아니라 macOS, watchOS, 아이패드 OS에서 통일된 느낌의 UI로 바뀌었는데요. 애플에서는 리퀴드 글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름 그대로 유동적인 유래의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비전 프로의 비전 OS의 영감을 받아서 그런지 반투명하게 뒤쪽이 비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개발자 베타를 통해서 iOS 26을 사용해보고 있는데 UI의 바뀐 디자인만큼은 와, 정말 이쁘긴 하네요. 이번에 유독 애플만의 변태스러운 디테일이 너무나도 돋보이더라고요. 특히나 홈 화면에서 잠금 화면으로 창을 내릴 때 야, 이거 진짜 볼록한 유리를 내리는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볼록 렌즈처럼 왜곡이 있는 느낌을 주면서 또 프리즘처럼 무지갯빛도 나오는데, 야, 이런 디테일의 느낌이 너무 좋고 신기해서 계속 내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볼륨을 조절할 때의 디자인도 리퀴드 글래스라는 이름에 맞게 물방울 같은 또잉 거리는 느낌의 디테일이 와, 너무 좋았습니다. 추가적으로 iOS의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홈 사용자화에서 투명 인터페이스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번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진짜로 저는 정식 출시가 되면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투명으로 해놓을 것 같아요. 또 카메라 앱도 바뀐 디자인에 맞게 투명한 느낌으로 개편되었고, 카메라 앱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기능적으로 업데이트된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실시간 번역 기능인데 메시지, 전화, 페이스타임 세 가지 앱에 통합되어서 실시간으로 텍스트, 음성 전화의 번역이 가능해졌고요. 통화와 관련해서 이 실시간 번역과 함께 우리에게 좀 유용할 만한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통화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자동으로 응답해서 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과 통화를 확인한 후에 내가 이 사람과 통화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스팸 전화, 스팸 문자가 너무나도 많이 오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 기능은 너무 좋은 기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팸 문자, 스팸 전화가 많은가 봐요. 또 요즘 고객센터에 우리가 전화를 할 일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있는데, 이번에 홀드 어시스트라고 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 연결이 되는 정말 시간 아까운 이 대기 시간을 절약해주는 기능입니다. 특히나 이 요즘 카드사에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이 정말 쉽지 않단 말이죠. 전화가 연결되는 데까지 절차도 많고, 절차를 다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상담원 분과의 연결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홀드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상담원과의 연결이 되었을 때 나에게 알림을 통해 알려주다 보니까 이 바쁜 현대사회, 현대인들에게 정말 괜찮은 기능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의 서클 투 서치처럼 애플도 비주얼 인텔리전스의 강화를 통해 이미 우리가 찍은 사진, 스크린샷도 인식을 해서 찾아줄 수가 있더라고요. 아, 맞다. 정식 배포가 되면 이 배경 화면은 꼭 한번 해보세요. 입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배경인데 인물 사진이나 피사체가 있는 사진은 이렇게 공간감 있게 입체적으로 해주는데, 야, 너무 신기합니다. 이번에 디자인에 대한 디테일만큼은 인정. 이번에 macOS 또한 다른 OS와 마찬가지로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이 채택되었는데요. 맥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마다 버전의 고유 이름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macOS는 세콰이어, 이번에는 macOS 타오라는 이름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macOS의 핵심은 아이폰과 맥과의 연동성,
그리고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스포트라이트와 맥과 아이폰의 연동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맥을 잘 사용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폰과의 연동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맥에 아이폰의 전화 앱이 탑재가 되어서 맥과 아이폰이 가까이만 있다면 아이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맥에서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iOS에서도 말씀드린 기능인 통화 스크리닝, 홀드 어시스트 기능을 맥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지금도 맥북을 통해 아이폰 미러링을 너무나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맥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 업무에 집중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누군가의 연락, 전화, 앱 알림을 굳이 내 아이폰을 보지 않고도 맥북에서 바로 확인하고 답장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게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거기다 추가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연동성이 더욱 강화되어서 업무나 다른 작업에 대한 효율을 더 늘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의 실시간 현황이 맥의 메뉴바에 표시가 되어서 이제 정말로 맥북을 사용할 때 있어서만큼은 아이폰을 볼 일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대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의 스포트라이트는 맥에 있는 전체 파일, 전체 앱에서의 탐색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맥OS 타워로 바뀌게 되면서 앱, 파일, 액션, 클립보드 등 각 항목별로 내가 선택한 범위 내에서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미러링 기능 덕분에 아이폰 앱을 포함한 앱들도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특히나 이번에 바뀐 스포트라이트가 이 기능이 정말 좋아 보였는데요. 스포트라이트의 동작 기능을 통해서 여러 앱을 오갈 필요 없이 메시지, 이메일 전송이라거나 메모를 생성한다는 등 내가 원하는 특정 동작을 스포트라이트 하나로 바로 수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스포트라이트가 내가 찾고 있는 동작을 바로 수행하게 해주는 퀵키 기능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축어가 애플 인텔리전스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내 입맛에 맞춰서 더 똑똑하게 단축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번 WWDC의 메인이 정말 이 아이패드 OS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OS의 디자인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전화나 페이스타임 메시지에서 실시간 통역되는 기능, 아이패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중요하게 바뀌는 부분은 아이패드의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아이패드에 바라고 또 바래왔던 이 앱별 창을 드디어 넣어줬어요. 이전에 아이패드에도 스테이지 매니저라던가 스플릿 뷰라던가 멀티태스킹을 위한 여러 기능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래도 아이패드에서는 스테이지 매니저가 되게 불편했고, 스플릿 뷰는 나누어지는 창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이패드의 성능은 이 애플 실리콘 칩셋을 넣어줘서 정말 좋은데 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불편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렇게 넣어주게 되네요. 진짜로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패드 OS를 개발자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해보고 있는데, 진짜로 우리가 바래왔던 것처럼 최소화된 창을 이렇게 막 눌러도 창 여러 개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띄워도 모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제한 없이 내가 원하는 크기에 맞게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아이패드를 통한 멀티태스킹 작업을 할 때, 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보 서치를 하면서 영상 기획을 짤 때 혹은 대본 작업을 할 때 너무 편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드를 키보드와 함께 사용할 때 그 마우스 커서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마우스 커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투명한 눈덩이로 클릭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조금 컴퓨터, 맥을 쓰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각 윈도우 창별로 좌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맥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주 친숙한 색상과 아이콘이 있는데요. 우리가 맥에서 보는 종료, 최소화, 창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좀 많이 보태면 아이패드와 이 매직 키보드를 함께 사용했을 때 어라? 이거 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맥북과 비슷한 사용성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맥처럼 이렇게 메뉴바가 생겼습니다. 맥에서는 화면상에 실행 중인 앱별로 메뉴바를 통해 디테일한 작업들 혹은 그와 관련된 단축키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젠 아이패드에서도 이 메뉴바를 볼 수가 있네요. 애플 자체적인 앱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앱도 이 메뉴바를 지원하기 때문에 체감이 될 정도의 큰 변화라 생각이 되고요. 드디어 맥처럼 아이패드에서도 내가 자주 사용하는 파일, 내가 원하는 파일을 독바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파일을 아이패드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찾아서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제야 넣어줌으로써 되게 편해졌네요. 그리고 또 드디어 아이패드의 맥과 같이
미리 보기 앱을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 미리 보기로 이미지를 볼 뿐만 아니라 편집, 펜슬을 통한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라도 이 미리 보기를 넣어줘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미리 보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패드에 있는 파일을 어떤 앱으로 실행시킬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패드로 딥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로 영상을 추출한다거나 할 때 이전에는 영상이 다 추출될 때까지 그 화면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백그라운드로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이패드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플이 WWDC를 통해 공개한 OS 중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iOS, macOS, 아이패드 O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iOS와 아이패드 OS는 개발자 베타를 통해 사용해보고 바뀐 OS의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은 디자인 맛집인 애플답게, 사소한 디테일이 변태스러운 애플답게, 이번에 새롭게 나온 리퀴드 글래스는 제 취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잘 뽑았다, 한눈에 봐도 세련돼 보이고 이쁘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AI 후발주자인 애플이 이번에 실시간 통역, 향상된 비주얼 인텔리전스 등 개선된 AI 기능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AI에 대한 획기적인 기능이나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어서 그 부분은 너무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반길만한 건 아이패드 OS였죠. 이번엔 정말로 아이패드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소프트웨어를 갈아엎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패드를 보다 작업용으로 조금 더 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용성이 엄청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의 아이패드 OS 업데이트가 더욱 기대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늘 아이패드 하면 성능은 좋지만 아이패드 OS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말이 많았었고, 실제로 저도 아이패드로 작업을 많이 해보면서 그것에 대한 체감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맥만큼은 아니지만 아이패드를 압박하는 그 한계? 울타리를 허무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한계를 허물 뿐만이 아니라 지원하는 앱들의 기능들도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